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이 샐러드 업종으로 창업을 하실 경우에 90% 이상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배달비 문제를 넘어선다고 저희가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사장님의 주력 상품이 샐러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샐러드 업종으로 창업을 하실 경우에 90% 이상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 왜? 왜냐면 비용 구조가 애시당초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재료비 원가가 사장님 36%인데 사실은 지금 이 비용 구조에서 재료비가 30% 아래여야지 사장님이 이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말까를 사실 논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근데 여기서 재료비를 낮추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이 엽채류들은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예전에는 뭐 30-40% 오르는 게 이제 오른 건데 지금은 2배, 3배는 일도 아니고 5배, 6배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세상에. 여기서 재료비를 더 아래로 낮추라고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샐러드의 양이나 아니면 퀄리티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사장님네 가게가 2천만 원 가까운 매출을 내는 건 그만큼 인심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사실은 여기서 재료비를 낮추면 떠나갈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생각. 네. 손님들은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가는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뭐 월세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인건비인데 이미 직원도 이제 그나마 있던 직원 한 명도 없이 지금 혼자 일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뭐 여기서 더 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웬일이야. 그럼 어딜 건드려야 돼?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많이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맞아요. 진짜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게 되게 뭔가 이 배달 업체의 약간 역설이네요. 이게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수수료가 가는지 몰랐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저 샐러드 사장님처럼 배달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요. 이제 2024년 12월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 메뉴죠 치킨. 근데 뭐 치킨 한 마리 2만 원이냐 뭐 이제 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근데 실제로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중개 수수료 7.4%, 네, 1,500원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배달 수수료 16%, 3,200원이죠. 결제 수수료 3.3%또 나가요. 660원. 부가세 2.7%. 그래서 배달 관련 전체 비용이 약 30%, 그러니까 약 6,000원 정도가 나가고 실제로 사장님한테 14,000원밖에 임금이 되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또 인건비 거기서 이제 인건비랑 이제 시작인 거죠. 재료 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식업장에서 2만 원짜리 제품을 팔면 그러면 사장님한테 보통 4,000원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0원. 어머!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인 거야. 네. 장사 어떻게 해요? 치킨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치킨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배달료까지 생각하면 한 마리에 3만 원. 3만 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네. 아.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저는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이들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냐? 네, 저는 어떻게 하냐? 저희 매장은 아무 매장도 배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60개 매장이 전부 다 배달하지 않아요. 와.
와 이거 어떻게 되냐? 아 너무 혼란스러운데 일단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시죠.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아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배달업체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막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선은 제가 이제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수수료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이제 시작하거든요. 퍼센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수료율이 좀 적은 그 카테고리에서 주문을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그 카테고리에서 주문을 하는 것 그 차이가 거의 2배가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알겠습니다. 이제 유정수 대표님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실 텐데요. 폐업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 사장님께는 폐업 지원금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자, 유정수 대표님. 네. 유세나 사장님의 샐러드 전문점. 폐업입니까? 생존입니까? 저의 결정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유드리겠습니다. 아니 왜요 대표님? 맛있게 드셨잖아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폐업을 해요? 그러니까 업종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좀 특수성이 식혀다- 있죠. 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 위치하고 계신 곳이 전통시장이거든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갈 때 가였잖아요 또. 아, 네. 샐러드 먹으러 가야지라고 그렇죠. 가기보다는 거기 가면은 얼마나 뭐 치킨도 있고 닭강정도 꽈배기 있고 있고, 뭔가 호떡 있고.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택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메뉴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간이과세자세요. 매출에서 부가세를 안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지를 박탈당하세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의 10%를 또 부가세로 내야 돼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떠세요, 사장님? 지금 폐업 선고를 받으셨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렇게까지 실감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딱 이게 정답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제 사장님의 선택만이 남았는데요. 폐업을 받아들이시게 되면요. 폐업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폐업 지원금을 그냥 찢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은 잘 생각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네. 폐업을 거절하셨네요. 네.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전통시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좀 최대한의 것들을 조금만 더 버텨보고 또 이제 올해 안에 우선 좀 이전을 할 고민을 좀 심각하게 네네.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이전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개업을 해보자. 조금 더 연구하고 또 이 계기로 다른 또 좋은 방법을 좀 찾아서 다시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샐러드 같은 항목이어도 홀 매출이랑 그다음에
포장 매출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권이 있어요. 이제 여성 직장인들이 좀 많이 다니시는 이제 오피스 상권에서는 그러면은 사실 지금보다 배달의 비중을 많이 낮추시거나 안 하시더라도 아마도 충분한 또 그만큼 수수료도 무섭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월세에 좀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상권이 저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자, 사장님의 선택에 따라 저희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서도 끝까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함이 가장 큰 자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우리 사장님, 네. 앞으로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해요.